여러분, 미국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엄청 미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죠. 양적 긴축은요, 한 달에 950억 달러씩 계속 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시장의 위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가장 큰 위협은요, 아무래도 한미 금리 역전입니다. 한미의 어떤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요, 기준금리가 2.5%인데 반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가 있습니다. 차이가 0.75%포인트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0.75%포인트에다가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적정금리차가 0.53%포인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는요, 지금 1점입니다. 28%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금리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 달러를 사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그 충격이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3연속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10월에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아마 고민할 겁니다. 10월 14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0.25% 금리를 인상을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다가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금리차가 지금 표면으로 봤을 때는 0.75%포인트가 차이가 나고요. 적정금리차하고 합쳤을 때는 1.28%의 금리차가 나는데 10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시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결국 말입니다, 0.75%는 아니지만 0.5%라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행할 수도 있다. 아마 단행한다로 나올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연방준비제도가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을 해서 한미 금리차가 지금 심각하게 났으니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0.5%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0.5%라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을 때 대출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잖아요. 아마 대출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는 하단이 4.070%입니다. 상단은 6.330%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하단이 4.450%지만 상단은요 6.426%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요, 이제는 7% 가는 것은 우스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7%라는 것은 여러분 대출금리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서 주식시장에 투자하잖아요. 비투하잖아요. 근데 그 주식시장이요. 평균 말입니다. 평균 5% 수익률이 잘 안 됩니다. 5% 수익률이. 그런데 대출금리가 7%라는 건 여러분 결국 말이면 돈 빌려서 비투는 못하는 거고 아예. 그죠? 집 사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고. 예.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감 거의 폭탄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7%에 끝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지금대로 간다면 미국은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또 금리를 올릴 텐데 우리도 따라서 대출 금리를 올리면 이게 대출 금리에 대한 폭탄 확실하게 장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가 아니라 8%, 9%까지도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뭐 9%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아직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8%는요 조심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라는 금리 과연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게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업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부채 더미잖아요. 부채 더미. 가게도 부채 더미, 기업도 부채 더미, 정부도 부채 더미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출금리 폭탄이 심각한 그런 부채 폭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저는 읽혀집니다. 정부가 이 부채 폭발이 나지 않게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몰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가 없습니다. 지표 중에 좋은 지표가 없어요. 이게 뭐 복합위기가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당장 무역 수지만 하더라도 계속 적자잖아요. 저는 어느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줄줄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까지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그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채 폭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읽힌다는 뜻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거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